목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0월 증시는 변동성이 높다라는 악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좀 변동성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장기적인 트렌드는 우상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죠.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퐁당퐁당 쉬어가는 새 미국 증시 정말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면서 신고가 랠리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의 FOMC 의사록부터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까지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증시 어떠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지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9월 FOMC 의사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스몰컷이냐 빅컷이냐 그 여부를 두고 연준 의원들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의사록상에서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만이 50bp 빅컷에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빅컷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3대 지수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상승폭을 오히려 막판까지 확대해 나갔고요. 일제히 상승, 다우와 S&P 500 지수는 특히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테마 내에서 분위기가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가 약보합권,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랠리를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만 12%나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이렇게 쉬어갔는데요. 어제 TSMC의 실적을 통해서 여전히 강력한 AI에 대한 수요가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수혜주들의 상승 지속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밤 132.6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고점 수준이 135.58달러가 되겠습니다.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체크가 가능하고요. 한편 TSMC의 실적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것은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2.9%의 급등으로 간밤 진행이 됐는데 이와 함께 캔터 피츠제럴드가 목표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높여 잡았다라는 점 역시도 투심을 살려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85.95달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소식인데요. 이 법무부가 구글의 해체 혹은 분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제 방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만약에 구글에 대한 분사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다만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분할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주가는 하락으로 반항을 했죠. 1.53%의 내림세 161.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도 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3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24만 9천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사면 한 3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이에 따른 효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두 번째 뉴스, 이 테슬라가 차량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모델 3, 모델 Y와 함께 FSD를 구매한다면 우리가 0%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 금리를 0%로 주는 혜택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혜택은 미국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 오늘 혹은 오늘 이후로 모델 3Y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액수로 이것을 환산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혹은 5년에 걸쳐서
6천 불 정도의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량을 좀 늘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줄어들고 있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영향력을 오늘 가늠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1.41% 하락으로 반응이 나타났고요. 241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시행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이벤트 이 키노트 연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히트맵 다시 열어서 보잉 뉴스도 챙겨보겠습니다. 9월부터 기계공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제안했던 임금 인상안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매달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이 보잉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3.4%의 급락세 149달러 선을 가리키면서 이번 주 상승분을 전부 토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금융업종이 지수 대비 강했습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금요일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볼 텐데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최근 계속해서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수혜주로 부상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141%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간밤에 패러데이 퓨처 EV 스타트업에 해당하죠.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오늘도 4.1%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43.13달러 최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카디움 리튬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리오틴토가 9조 원의 아카디움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간밤 들려왔습니다. 인수 소식이 처음 보도된 시점에 비해서 90%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건데요. 비록 리튬 가격이 최고가 대비 80%나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오는 장기적인 그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리튬 수요가 연간 10%씩 성장하면서 2030년부터는 리튬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카디움 리튬의 주가는 30%대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즈 관련주들 일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저해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세를 간밤에 연출을 했는데요. 호재성 이슈라 하면 시티 측에서 투자 등급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 카니발 등의 주가들이 7% 정도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스테라 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커넥티비티 칩을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전일 AI용 패브릭 스위치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55달러에서 74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아스테라 랩의 주가는 15%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는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컷을 단행했던 FOMC를 두고 사실 엄청난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건데요. 그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자세한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지난 9월 FOMC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는 보우먼 이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준 간부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반대했고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여져 금리 인하를 두고 이견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실제 연준은 빅컷이 성급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회의 의견은 올해 남은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B컷을 단행했던 9월 FOMC, 이를 두고 의견이 정말 분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일전에는 미셸 보먼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 25bp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25bp를 더 찬성했고 0.5bp를 좀 반대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5bp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정말 안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시장도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강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9월 FOMC에서는 이보다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될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위험을 좀 미리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사전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감히 52bp 인하를 단행을 한 겁니다. 사실 역사상 최근 19년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 만장일치가 아닌 기조로 결정이 된 것이 19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경제 상황을 두고 참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준의 이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 완전히 11월 FOMC에 대해서 동결의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 장중에 23%, 20% 이상을 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기준으로는 19.9% 동결의 가능성이 2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우선 의사록 공개 직후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사실 9월 FOMC 50bp 인하가 적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9월 FOMC에 견조했다, 너무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윌리엄스 총재 역시나 9월 FOMC 50bp 단행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다른 연준위원들 이를 두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잔 콜린스 보스턴의 연준 총재는 지금 상황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자체는 맞는 상황이다라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 만큼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런스 연준 총재 역시나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속도 조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다가오는 CPI, PPI 일정 그리고 어닝 시즌까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엔비디아가 장 마감 직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AI 칩 수요가 단단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간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GB200 칩을 탑재한 최초의 클라우드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날 블랙웰 부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연례 기술 컨퍼런스 MS 이그나이트에서 블랙웰 기반의 제품과 AI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수요에 좀 단단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졌는데요. 이전에 젠슨 왕이 블랙웰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공개를 한 이후에도 이렇게 애저의 블랙웰 공식 첫 도입 소식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플랫폼 측에서 이렇게 블랙웰을 공식적으로 더 탑재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폭스콘 측에서도 멕시코에 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멕시코는 이 폭스콘은 AI 덕분에 이 폭스콘 자체의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AI 수요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TSMC의 이 AI 칩 생산을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폭스콘까지 공장이 늘어난다,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을 충분히 확대시킬 수 있어서 이 AI 수요의
잘 맞춰서 매출도 공급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장 마감 직전에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정말 5거래일 연속으로 기록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의 마감 상황은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만큼 이러한 AI 칩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AI 칩 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TSMC 매출 소식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 TSMC AI 칩 강세에 힘 입어서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에 아직 AI 단에서 나오는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매출은 이 비용과 지출 단에서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TSMC의 9월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가오슝에 제3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급을 더 늘린다라고 한다면 AI 칩 캐파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 구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 구글이 반독점 관련한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가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 가해진 제재 중에 가장 큰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구글 해체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제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구조적 구제책은 매각 등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AI 제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지를 허용하거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구글을 향해서 미국 법무부가 나선 겁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8월에 구글에 대해서 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기업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검색 엔진 전체에서 90% 이상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정해진 소식에 따르면 두 가지 구제책을 내놓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행동적 구제책은 아무래도 이 구글이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여러 이 소비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재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구조적 구제책인데요. 이 구조적 구제책에 따르면 매각 등을 통해서 기업을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해보겠다. 심하면 구글 매각 소식, 기업 분할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한 겁니다. 이에 단연 구글은 반발하고 나섰지만 최종 변론은 11월 말로 이어진 만큼 11월 말 그 전까지 변동성이 다소 강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구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0년 전의 사례를 따라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항소를 통해서 해당 상황을 피해간 만큼 우리도 그렇게 이어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구글은 이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독점 관련된 소식이 계속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전해드린 에픽게임즈와 관련된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 계획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소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2027년까지 구글이 또한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수수료 일부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 어떠한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지 주가의 상황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0.78% 하락하면서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교착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야심찬 이 중국 부양책이 예상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제 유가가 흔들린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비트코인은 6만 선 지켜냈습니다. 금값이 역시나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 하락하면서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추후의 수요 그리고 전망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발언한 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